커피 역사에 남을 발명, 쉽다 그리고 맛있다. 이 방법으로 커피를 더 좋아하게 됐다. 커피는 좋아하지만 손기술은 초보인 저로서는 커피 추출법 하나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. 도대체 어떤 레시피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? 그래서 오늘은 그 레시피를 집에서 직접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해볼 추출법은 세계 핸드드립 대회 역대 1위 중 초보자에게 가장 쉽다고 알려진 2016년 월드 브루어스컵 챔피언 카스야 테츠가 소개한 46 메소드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같은 초보인 제가 직접 내려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46 메소드가 어떤 방식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46 메소드는 전체 물의 양을 앞에 40%와 뒤에 60%로 나누어 생각하는 커피 추출법입니다. 원두는 20g, 물은 총 300g, 그리고 물을 60g씩 5번 나누어 붓습니다. 이렇게 5번 부으면 총 300g이 됩니다. 여기서 앞에 2번, 첫 번째 60g과 두 번째 60g을 합친 120g이 전체 물의 40%입니다. 이 40%는 커피의 맛의 방향을 정하는 구간입니다. 단맛을 더 살릴지, 산미를 더 살릴지, 커피의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뒤에 3번, 남은 180g이 전체 물의 60%입니다. 이 뒤에 60%는 커피의 농도를 조절하는 구간입니다. 조금 더 가볍게 마시고 싶으면 2번에 나누어 붓고 더 연하고 편한 커피를 원하면 남은 물을 한 번에 부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직접 내려보겠습니다. 먼저 드리퍼에 필터를 끼우고 뜨거운 물로 필터를 충분히 적셔줍니다. 이 과정은 필터의 종이 냄새를 줄이고 드리퍼와 서버를 미리 데워주는 과정입니다. 생각보다 이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. 서버와 컵이 차가우면 커피가 빨리 식고 뜨거울 때 올라오는 향을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. 필터를 적신 물은 버려줍니다. 이제 20g을 준비합니다. 분쇄도는 일반적인 핸드드립보다 조금 굵은 쪽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카스야 테츠의 46 메소드는 물을 붓고 그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뒤 다음 물을 붓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너무 곱게 갈면 물이 늦게 빠지고 맛이 무겁거나 텁텁해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너무 굵으면 물이 너무 빨리 빠져서 커피가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추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좋습니다. 전체 추출이 약 3분 30초 전후에 끝나면 좋고 길어도 4분 안쪽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. 오늘은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게 90도 전후의 물로 내려보겠습니다. 이제 타이머를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물은 60g입니다. 온도 전체가 골고루 젖도록 부어줍니다. 이 구간을 뜸들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멋지게 붓는 것이 아닙니다. 초보자라면 물줄기를 예쁘게 만들려고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일단 온도 전체가 골고루 젖는 것, 그리고 60g이라는 양을 맞추는 것, 이 두 가지만 신경 써보겠습니다. 첫 번째 60g을 부었습니다.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두 번째 물도 60g을 붓습니다. 여기까지 부으면 총 120g, 전체 물의 40%가 들어간 상태입니다. 바로 이 앞에 40%가 46 메소드에서 맛을 조절하는 구간입니다. 단맛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면 첫 번째 물을 50g으로 줄이고 두 번째 물을 70g으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산미와 깔끔한 느낌을 더 살리고 싶다면 첫 번째 물을 70g, 두 번째 물을 50g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이 레시피의 재미있는 점입니다. 그냥 외워서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줍니다. 이제 남은 물은 180g입니다. 이 뒤에 60%는 농도를 조절하는 구간입니다. 오늘은 60g씩 3번 나누어 붓겠습니다. 세 번째 물 60g을 붓습니다.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. 여기서 46 메소드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. 물이 거의 빠진 뒤 다음 물을 붓는 것. 처음에는 이 기다림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. 물을 계속 부어야 하는 것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방식 덕분에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도 커피가 너무 연하게 빠지지 않고 맛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네 번째 물 60g을 붓습니다. 총 240g입니다. 다시 물이 빠지는 것을 기다립니다. 초보자에게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실패 원인을 찾기 쉽다는 점입니다. 물이 너무 늦게 빠진다면 다음에는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하면 됩니다. 물이 너무 빨리 빠진다면 다음에는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하면 됩니다. 이제 마지막 5번째 물 60g을 붓습니다. 총 300g입니다. 이제 물이 모두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추출이 거의 끝났습니다. 오늘은 약 3분 30초 근처에서 마무리됩니다. 이제 직접 마셔보겠습니다. 먼저 향을 맡아보면 전체적으로 향이 무겁게 눌려 있다기보다 맑고 깨끗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. 한 모금 마셔본 첫인상은 확실히 깔끔하다입니다. 맛이 한쪽으로 과하게 튀지 않습니다. 쓴맛이 강하게 남지도 않고 산미가 날카롭게 치고 올라오지도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있고 마신 뒤 입안이 무겁지 않습니다. 온도 20g, 물 300g, 60g씩 5번, 물이 빠진 뒤 다음 물 붓기. 이 기준을 따라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비슷하게 다시 내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번 달라지던 맛이 안정됐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
핸드드립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커피가 맛없게 나왔을 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. 쓴맛이 강하면 물 온도 때문인지, 분쇄도가 문제인지,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건지, 추출 시간이 길어진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사력 메소드는 조절할 지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. 더 달게 마시고 싶으면 첫 번째 물을 줄여보고, 더 산뜻하게 마시고 싶으면 첫 번째 물을 늘려보고, 더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뒤에 물을 3번에 나누어 붓고, 더 가볍게 마시고 싶으면 뒤에 물 붓는 횟수를 줄여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레시피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최고의 커피가 됩니다 라기보다 여기서부터 내 취향을 찾아가 보세요에 가깝습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원두 20g, 물 300g, 60g씩 5번, 앞에 40%는 맛 조절, 뒤에 60%는 농도 조절, 그리고 물이 거의 빠진 뒤 다음 물을 붓기. 처음에는 저울과 타이머를 보느라 조금 바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오히려 감으로 내리는 것보다 편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브루노트였습니다.